어쨌든 이 자료를 보고 나면은 어느 정도 증시가 올랐을 때 주식을 좀 정리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르분들. 자, 주식을 할 만한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나라 증시는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자, 왼쪽에 차트를 보다시피 떨어진 거에 한 반 가까이 회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더 올라가는 거,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오른쪽으로 가거나 다시 또 트럼프의 변동으로 인해 살짝 떨어질 그런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장기적 추세는 변하지 않겠죠. 결국은 우상향, 올해 안에 코스피 3,000은 충분히 터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가? KB증권에 따르면 트럼프는 2018년이나 지금이나 행보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도 트럼프는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하면서 코스피는 약 2에서 3개월 동안 13%나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 사이에 트럼프는 협상이 좋았다며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낸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4개월 만에 돌연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안심시킨 다음에 뒤통수를 때리는 전략을 사용을 했는데 이러한 흐름이 또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분석이 등장을 했네요. 자, 그럼에도 그 이후에 증시는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때 당시 파월은 매파적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으나 하지만 결국 트럼프한테 밀린 건지 증시가 폭락하자 결국 금리 인상 중단을 선언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은 또 한 번 더 트럼프가 무슨 이상한 짓을 한다면은 파월에게 모든 게 달려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말부터 2019년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관세 전쟁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금리 인상 시기 그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식은 하락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바닥권이 되었을 때 90일 휴전 소식이 2018년 12월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증시는 V자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제는 좀 안정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 찰나 4개월 뒤에 바로 뒤통수를 때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때부터 증시는 또다시 급락 또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결국은 파월의 이제 비둘기적인 모습과 무역전쟁 1차 협상 소식이 나타나면서 증시는 안정권에 돌입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 번 더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죠. 자,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한 여기쯤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트럼프가 또 뒤통수를 친다면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때는 파월의 입을 자세히 보라고 하네요. 다만 그때랑 지금이랑 또 다른 것도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금리 인하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증시가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자료를 보고 나면은 어느 정도 증시가 올랐을 때 주식을 좀 정리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 자동차 부품 관세 추가 면제하나? 자, 트럼프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관세를 하루에 한 개씩 막 추가하는 모습을 나타내더니 이번에는 하루에 한 개씩 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자, 내용을 보자면 하루라도 쉬어가면 이상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밤에도 관세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서 만들어지던 부품의 생산 지역을 전환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들은 그거 바로 전화할 수 있겠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러한 표현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다는 거 아니야, 조금 뒤로 미룬다는 거 아니야, 이러한 기대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동차 관련주가 상승,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SL 등 자동차 부품주와 완성차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SL 오늘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다만 음봉이긴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도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아직까지 차트가 많이 끔찍하죠. 다만 이제 많이 하락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진짜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슬슬 이제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타이밍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 삼성전자 차트 참고하시면 되겠죠. 삼전이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와중에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상당히 길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SK텔레콤
관세 전쟁 방어주. 만약 앞으로 증시가 계속 하락한다거나 분위기가 안 좋다면 당연히 배당주는 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당주 중에서 첫 번째로 SKT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영증권은 마침 수비가 필요할 때는 SKT라는 리포트와 함께 목표가 7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는 심플합니다. 관세로부터 자유롭고요. 경기 악화 영향도 최후에 받는 곳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와도 무서울 게 없겠죠. 또한 배당도 빵빵하니까 당연히 증시가 안 좋다면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점은 그거겠죠. 왼쪽에 차트를 보다시피 얼마 전에 증시가 매우 안 좋았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도 뜨뜻미지근한 모습 그냥 오른쪽으로 기어요. 하지만 그 반면 최근 증시가 또 좋았죠. 그래도 또 뜨뜻미지근한 모습, 이런 식으로 변함없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증시가 좋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단점. 하지만 또 그 반면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이거 이러다가 막 증시가 막 10% 20% 더 빠져요. 이거 예를 들어서 그때 되면은 이 SK텔레콤은 이제는 매도하고 그 돈으로 이제 떨어진 주식들을 주춤한다면은 엄청난 수익을 자동으로 본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 경기 침체, 관세 전쟁 이게 너무나 두렵다면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경기 침체 확률 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 비율만큼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전략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100% 온다 그러면 100% 투자를 해야 되고요. 50% 올 것 같다 그렇다면 50% 투자하는 전략을 사용해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팔란티어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호재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팔란티어가 나토로부터 AI 기반 군사 시스템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등장했는데요. 미군을 제외하고 다른 방산 고객과 맺은 첫 대규모 계약이라고 하고,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유럽 안보 체계에 본격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가 조금 크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사이가 좀 안 좋은 편인데 트럼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미국 방산 기술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팔란티어를 선택하면서 불식시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으로 어제 팔란티어는 미국에서 급등하고 이제 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시간 내에서는 1%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다음입니다. 바이오는 이런 게 너무 무섭습니다. 브릿지 바이오 임상 실패. 자, 오늘 바이오주가 증시가 좋은 와중에도 조금 약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가 폐섬유증 신약 후보 물질 이게 기대작이었는데 임상 이상이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브릿지 바이오는 바로 하한가로 직행했고요. 이러한 부분이 바이오가 또 어려운 부분인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대선이 코앞이다 보니까 정책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개만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국힘에서 주 4.5일제를 꺼내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봤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민주당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주 4일제를 꺼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바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 전 대표는 4.5일을 거쳐서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다른가 하고 봤더니 국힘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목적이라고 합니다. 금요일날 일찍 퇴근하자 대신에 이제 다른 날에 1시간씩 더 일을 해서 임금도 보전하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 반면 민주는 근로시간 단축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많은 길이분들이 일하는 시간보다는 임금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그대로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길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금이 깎여도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좋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은가요? 저 길이슨 임금은 그대로인데 한 2시간만 금요일 한 2시간만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 큰 충격을 줬던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명 기본소득 아직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정책주였던 기본소득 관련주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기사가 떴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경제가 위기이기 때문에 연 25만원 기본소득은 아직 논의한 적이 없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고 하며, 그러다 보니까 기본소득 관련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이재명 하면은 기본소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유라클이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오르기도 했었고요. 자,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는 이러한 전략을 쓴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는 승부수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워낙 근소한 차이로 졌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바꾸는 모습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SMR 적극 지원 검토. 민주당이 조금 방향을 바꿨나 봅니다. 이번에는 탈원전 기조까지도 버리는 것 같은데요. SMR 기술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한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현주 미래성장전략위원장은 미래에너지인 SMR을 선점하고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SMR 관련주가 조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왼쪽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입니다. 많이 떨어진 거 아직은 회복하지 못했는데 이평선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진엔텍과 BHI도 오늘 장에서 좀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BHI 차트가 그나마 괜찮네요. 다음입니다. 북극곰 협상 시작. 어제 장이 끝나고 나온 소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루 이틀 내 알래스카 LNG와 관련한 화상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LNG를 첫 단추로 조선어, 무역 균형 등으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아오는 그런 전략이겠죠. 다만 이 와중에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쉬쉬하는 모습입니다. 북극곰 프로젝트 참여 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도 한 바 없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면서 어제 저녁부터 하이스틸, 넥스틸, 휴스틸 등 북극곰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두산 로보틱스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다른 로봇 말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도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임직원들에게 직접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연구개발 조직을 신설하고 인수합병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하며, 이 소식으로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급등했고 다른 로봇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네요. 다음입니다. 자, 어닝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닝에 따라서 증시가 또 출렁출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미국 금융주들이 실적을 하나둘 발표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골드만삭스 호실적을 발표했어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EPS 12.35달러를 넘어선 14.12달러를 기록했고, 매출도 시장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들도 다 좋았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오아시스 팀원 품을까? TMF가 시장에 충격을 준 후 이제 새 주인을 찾고 있는 데요. 오아시스는 팀원을 BBQ가 위메프를 인수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오아시스는 국내 새벽 배송 후발주자 중 하나인데요. 마켓컬리보다 늦게 등장했던 오아시스가 팀원을 인수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오아시스 현금이 빵빵하다고 합니다. 효율적 재고 관리와 경영으로 흑자를 기록하며 성장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팀원 인수 대금은 얼마인가? 임금을 합쳐 180억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금이 충분하다고 하네요. 어쨌든 오아시스가 팀원을 인수하게 된다면 위메프 인수도 추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치킨 순위는 어떨까? 저는 치킨을 진짜 좋아했었습니다. 1일 1치킨 또 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이제 짜고 달고 혀가 따가워요. 그래서 슬슬 못 먹겠더라고요. 나이 먹으면서 입맛이 진짜 바뀌나 봅니다. 자, 그나저나 그럼에도 치킨은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1등이었던 BHC는 역성장을 보여줬다고 하고요. BBQ와 교촌은 성장하면서 빠르게 1등을 잡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치킨 업계에도 3파전이 치열해지는 상황인데, 결국은 앞으로 1등은 새로운 히트작을 먼저 꺼내는 그 치킨집이 대장이 되지 않겠나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확실히 BHC의 뿌링클이나 아니면은 BBQ의 황금 올리브, 이거 말고는 딱히 먹을 게 없긴 하죠. 새로운 무언가가 또 등장해서 저도 1일 1치킨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